네, 오늘의 일발장전 시작합니다. 일발장전의 두 기둥이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영민, 김준호 MBN 골드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현재 프리마켓 업앤다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형주 사이즈 중에서 눈에 확 들어오는 종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인데, 자, 영민 매니저, 이 디스플레이 OLED 몇 년간 버려졌던 그런 업종이자 종목인데 오늘 갑자기 약간 반도체 요즘에 이 급등에 좀 셈을 내는 걸까요? 무슨 일이 있나요?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얼마 전에 또 이제 미국에서 중국산 이제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우리나라 이제 기술을 탈취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거의 뭐 몇십 년간 뭐 공급을 못하게 한다.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오늘은 또 중국의 이제 BOE라고 하는 최대 디스플레이 회사가 있잖아요. 요 BOE가 아이폰에 이제 패널을 이제 공급하고 있었는데 요 BOE 대신에 우리나라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디스플레이 이제 패널, OLED 패널을 이제 공급한다. 뭐 이런 이제 단독 보도. 사실 이게 뭐 회사의 오피셜이 아니라 단독 보도기 때문에 뭐 확인은 좀 해야 되겠습니다만 요 단독 보도가 이제 나온 것 때문에 아마 지금 프리마켓에서부터 한 5% 정도 강세 흐름이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시장이 워낙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굉장히 좀 시세가 강하게 분출이 좀 되고 있다 보니까 이 디스플레이 쪽이 얼마나 좀 추세적인 상승을 좀 할지는 조금 이제 지켜봐야 되는 이제 부분이긴 합니다만, 뭐 결국은 또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가 사이클 산업이라고 이제 많이들 생각을 좀 하시잖아요. 물론 이제 최근에 이제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 쪽 특히 이제 좀 AI로 인해서 조금 이제 이 사이클 산업에서 조금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디스플레이는 진짜 좀 철저히 이제 사이클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공급 과잉에 대한 이제 우려가 결국 중국산 때문에 뭐 모든 산업이 마찬가지겠지만 그렇죠, 중국산 때문이기 때문에 이제 중국산을 계속해서 좀 배제하는 분위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나라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가 미국의 이제 주요 기업들 쪽으로 공급이 좀 늘어난다는 소식. 이건 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실적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충분히 좀 가져볼 수 있게 만드는 요소이기 때문에 뭐 장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뭐 LG 디스플레이도 계속해서 좀 좋은 호재들이 좀 쌓이고 있다. 다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반도체 쪽에 집중하는 게 좀 좋은 전략이 아닐까, 뭐 그런 의견까지 조금 보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리마켓 특징주 LG 디스플레이 봤고요. 한 종목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로봇 쪽에 가보면 눈에 확 들어오는 종목이 하나가 있는데 엔젤 로보틱스입니다. 자, 준호 매니저, 우리가 이제 완전 휴머노이드에 좀 몰입하다가 최근에 보면 두산 로보틱스도 좀 풀이를 주고요, 시세를. 저게 엔젤이 입는 로봇이잖아요. 맞습니다. 웨어러블도 로봇. 좀 주나요, 이제? 뭐 사실상 지금 이제 웨어러블 로봇도 지금 이제 작업자 이제 근로자들의 어떤 이제 피로도와 또 그리고 실제로 또 이제 굉장히 많이 뭐 힘을 많이 쓰는 작업에서 웨어러블 로봇이 관련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유용하죠. 사실 지금 로봇 섹터 안에서 어떤 이제 새로운 이슈가 있어서 이제 종목들이 강력하게 올라가기보다 그 안에서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좀 제한적이었던 종목들이 계속 좀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순환매 기조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제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또 LG전자가 또 지분 투자한 기업이기도 하고 이제 다양한 어떤 이제 생산 라인의 어떤 이제 근로자들의 어떤 작업 피로도를 줄일 수 있고 또 그리고 이제 물건의 어떤 이제 무게를 또 같이 하면 더 크게 힘을 실어서 또 무릎에도 보호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웨어러블 시장도 결국에는 또 이제 스마트 팩토리와 또 근로자들의 어떤 편의, 근로의 편의를 증대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또 핵심이고,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근로자용 산업용 웨어러블 로봇뿐만 아니라 의료용 웨어러블 로봇도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산업에서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제 그동안 이제 웨어러블 로봇이 한동안 좀 시장에 좀 소외가 됐고, 삼성전자에서 웨어러블 로봇을 공급한다는 소식이 나졌을 때 그때 이제 반짝 상승 흐름이 나졌었는데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과 LG와도 협력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 LG가 지금 2대 주주로 등극해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의 어떤 성장성이 있다. 다만 이제 협동 로봇이나 뭐 스마트 팩토리의 어떤 솔루션 기업들보다는 어떤 이제 매출 성장세가 가파르게 진행되기는 좀 제한적이지만 결국 이제 로봇 섹터 내에서도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고 상대적으로 못 간 엔젤 로보틱스까지도 지금 매수세가 좀 유입되고 있는 만큼 로봇 섹터의 투심이 계속 살아나고 있다라는 어떤 반증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자, 엔젤 로보틱스. 여러분 뭐 우리는 뭐 휴머노이드, 옵티머스 같은 그런 거 원하지만은요. 실은 이런 것들이에요. 입는 로봇, 웨어러블 로봇, 또 아픈 분들, 또 의료용 로봇 이런 것도 좀 필요하거든요. 또 이 따박따박 실적도 내고 있으니까 자, 로봇 내에서의 또 순환매 엔젤 로보틱스까지 봤습니다. 이어서 일발장전 첫 번째 일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영민 매니저부터 출발하겠습니다. 김영민 매니저, 오늘의 일발은요? 오늘은 이제 또 오랜만에 다시 이제 좀 제약바이오 종목을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 종목들, 뭐 9월 달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종목 중에 거의 뭐 안 간 종목이 없는 것 같아요. 업종별로. 물론 이제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시장이 그만큼 좋았어요. 최근에 10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오늘 이제 12거래일 연속 상승을 이제 도전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제 또 반도체 좀 많이 소개를 좀 해드렸으니까 이제 또 제약 쪽도 반바지 원래 이끌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뭐 이미 여름부터 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반바지를 많이 강조를 좀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늘은 이제 반도체와 바이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바이오 종목을 좋습니다. 하나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큐로셀이라고 하는 종목을 공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뭐 오늘 리뷰도 좀 해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최근에 이제 공략했던 또 바이오 기업들 뭐 신약 개발하는 기업이건 플랫폼 기업이건 또 비만 관련된 종목이건 거의 뭐 주가가 다 지금 사상 최고가 내지는 50주 신고가를 찍고 있는 그런 이제 분위기인데 사실 이제 큐로셀도 오늘 좀 리뷰를 해드리고 싶은 이제 메지온이라는 종목하고 굉장히 좀 유사하다. 물론 이제 신약 개발 쪽은 완전히 이제 결은 좀 다릅니다만 이 큐로셀이라고 하는 기업은 이 CAR-T 치료제를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그 상업화를 이제 도전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게 이 CAR-T 치료제는 특히 이제 혈액암에 이제 타겟을 해가지고 꿈에 우리가 이제 치료제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노바티스가 이제 개발한 이 킴리아라고 하는 게 뭐 거의 세계 최초로 승인을 받고 아직도 사실상 이제 유력한 이제 뭐 치료요법으로는 거의 유일하게 시장에서 이제 통용이 되고 있는 치료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시장에 이제 큐로셀이 이제 도전장을 내민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거든요. 킴리아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주사 한 방 맞는데 한 4억 정도 들어요. 근데 완치율이 막 90%가 넘어가기 때문에 돈이 그렇게 이제 비싸게 들더라도 사실은 이제 주사 한 방의 이제 효과 때문에 많은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좀 처방을 좀 받고 싶어 하는데 문제는 이제 돈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큐로셀이 이제 국내 시장에서 이 암발셀이라고 하는 CAR-T 치료제 주사제를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임상도 지금 굉장히 지금 성과가 좀 좋아요. 임상 1, 2상이 이제 완료가 좀 됐는데 암발셀이 작년에 이제 임상 관련된 이제 최종 보고서 5월달에 이제 임상 이상 최종 보고서를 수령을 했고 임상 이상에서 이제 유효성이 이제 확인이 좀 됐다. 경쟁약 대비해서 경쟁약이라고 하면 이제 노바티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노바티스 대비해서 치료 효과가 이제 31% 이제 개선된 효과라고 이제 효과가 입증이 좀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게 이제 최종 임상 이상 보고서를 이제 수령하고 난 이후에 작년 8월 달에는 우리 국내 식약처로부터 첨단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이제 신속 처리 대상으로 이제 지정이 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이제 6월 달에 임상 이상 장기 추적 데이터 이제 결과가 후속 데이터가 이제 공개가 됐는데 그 데이터도 굉장히 좀 잘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큐로셀 회사 입장에서는 뭘 추진하고 있냐면 이게 이제 임상 2상 끝나고 이제 임상 3상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모든 치료제들이 3상을 다 하고 나서 품목 허가를 받는 건 아니거든요. 뭐 긴급 사용 승인을 받는 경우들도 있고 2상이 끝나고 나서 치료 효과가 어느 정도 입증이 된다라고 하면 환자들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이제 품목 허가를 받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게 건강보험에 이제 등재가 돼서 그렇죠. 이게 약값 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킴리아에 비하면은 이제 암발셀 같은 경우에는 약값은 이제 굉장히 조금 저렴하게 이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아무리 못해도 또 주사 한 방이 수천만 원 정도 이제 가격을 호가하기 때문에 이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환자들이 맞고 싶다고 해서 다 맞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네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일단 뭐 심사 대상도 이제 또 승인이 좀 됐고 우리나라가 이제 첨세법 개정안이라든지 특히나 이런 이제 CAR-T 치료제 같은 거는 의료 복지 차원에서도 매년 우리나라에 그 3,000명 이상 이제 환자가 신규 환자들이 이제 발생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 환자들 입장에서는 사실 뭐 킴리아는 꿈에도 못 꾸고 우리 국산 치료제가 나오기를 정말 이제 꿈에 이제 그리듯이 이제 기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임상 2상에서 굉장히 좀 탁월한 이제 효과가 좀 나왔고 특히 더 이상 이제 치료제가 안 통하는 환자들한테는 처방이 일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이제 올해 안에 국내 식약처에 이제 약값이나 이제 대상으로도 좀 등재가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게 성사가 된다라고 하면 본격적인 이제 상업화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상업화를 된다라고 이제 식약처에 승인 받는다라고 해서 이게 바로 상업화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뭐 알테오젠도 그렇고 특히 이제 펩트론 같은 경우에 유중을 통해서 대규모 생산 설비를 먼저 확보하려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시도를 하는 이유가 상업화가 됐을 때는 사실상 이제 기술 유출에 대한 이제 우려도 좀 생길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생산을 했을 때 이게 생산의 효율성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달성이 좀 되어야만 실제로 이제 치료제가 시장에 이제 풀렸을 때 그걸 개발하는 기업들이 이제 개발하는 이제 과실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큐로셀 같은 경우에는 이미 GMP 인증을 받은 자체적인 생산 공장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R&D 단계부터 임상, 허가, 생산 이 모든 걸 우리가 이제 인하우스라고 하면 그걸 자체적으로 다
우리가 제조기업으로 따지면 이제 수직 계열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임상 단계, R&D 단계부터 생산, 뭐 허가 이 모든 부분들을 다 자체적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그 인하우스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국내 식약처의 품목 허가를 획득하거나 보험 약가를 이제 획득을 좀 하게 된다면 이건 굉장한 이제 기업 가치의 상승 요소로 이제 작용을 좀 할 수밖에 없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첨생법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좀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이제 세포 채취라든지 또 치료제의 개발 이런 것들에 있어서 각종 이제 규제들을 다 완화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큐로셀도 어찌 보면 이제 자체적인 신약 개발하는 기업으로서 특히나 이 세포 치료제, CAR-T 치료제에서 글로벌 이제 경쟁력을 좀 인정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측면에서 뭐 주가가 신고가 랠리를 한번 좀 달려주지 않을까. 지금 말씀드리자마자 이제 약간 이제 프리마켓에서 거래가 조금 들어오면서 사상 최고가를 지금 살짝 좀 넘어섰거든요.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중소형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한번 고점을 뚫고 나면 쉽게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상승 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큐로셀도 그런 측면에서 오늘 공략 포인트를 한번 잡아드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가격 전략은 너무 제가 어제 반도체도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너무 과열되는 것 같으니까 오히려 이제 반도체는 눌림목 조정을 좀 기다리자. 실제로 어저께 SK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반도체 종목들이 개장하자마자 다 급등하다가 10시 전후로 일제히 다 세론이 한번 됐었거든요. 약간 옥석 가리기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딱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줬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다. 너무 프리해서 여러분들이 흥분해가지고 이제 따라 붙으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먼저 조금 말씀드리고 그래서 가격 전략을 41,500원 정도로 제가 이제 조금 잡아드릴 테니까 만약에 이제 장중에 그 정도 가격이 좀 온다라고 하면 매수 접근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48,000원, 손절가는 35,000원 정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영민 매니저의 일발은 바이오의 큐로셀로 향했습니다. 혈액암이라는 희귀 질환이죠. 일종의 이제 여기에 뭐 환자분 가족분들 괴로워하는데 약이 있기는 있습니다. 킴리아라고 하는. 근데 그게 얼마라고요, 가격이? 한 방 맞는데 한 4억 정도. 이게 유통 가격까지 감안하면 거의 5억 가까이 돼요. 그리고 이제 지금 킴리아는 주사 한 번 맞고 나서 내가 실제로 이제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내 몸에서 이제 혈액을 빼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세포를 좀 증강시켜서 내 몸에 맞는 이제 세포를 증강시키고 난 이후에 그걸 다시 몸속에 주입시켜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첨세법 개정안이 이제 시행되기 전에는 이것 자체가 다 불법이었어요. 세포 치료니까. 세포 채취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일본 건너가서 하고 미국에서 하고 그러니까 주사 한 번 맞는 거 기다리는데 최소한 6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기다렸었거든요. 그러는 동안에 환자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산 치료제가 이제 좀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대안으로 이제 떠오르고 있는 기업이 큐로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이오가 나와가지고 한 종목을 더 리뷰를 하고 우리 준호 매니저가 로봇 업종을 다뤄볼 텐데요. 자, 영민 매니저 메지온인데 메지온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이제 메지온이 유대나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은 일종의 이제 발기부전 치료제인데. 맞습니다. 왜 발기부전 치료제 메지온을 잠깐 이야기를 하냐는데 이게 약간 메커니즘이 다른 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 GLP-1 유사체가 처음에 이제 당뇨병 치료제로 이제 개발이 됐었던 게 지금은 이제 비만 치료제로 많이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을 이제 발견을 했을 때 그걸 처음에는 A라는 이제 적응적인 타겟을 했다가 임상을 하다 보니까 A가 아니라 B에 더 효과가 많은 걸 이제 확인을 한 거죠. 유대나필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에는 이게 발기부전 치료제로 이제 개발을 했던 게 이제 선천성 이제 심장 질환, 이제 단심실증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그 단심실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폰탄 수술이라는 걸 하는데 그 폰탄 수술을 한 환자들의 심장 능력을 이제 향상시키기 위한 치료제로 효과가 있다라는 걸 이제 발견을 하고 메지온이 이제 유대나필을 그 선천성 이제 심장 질환 환자들한테 투여하는 거죠. 약물로 이제 지금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임상 3상에 한번 도전을 했는데 뭐 실패를 했고 재도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이제 결과가 기대된다. 내년도에 이제 임상 3상에 대한 이제 최종적인 결과를 이제 받아볼 수 있다라고 하니까 주가가 미리 지금 기대감으로 급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제가 소개해드리고 나서도 이미 20% 넘는 이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 계속해서 저는 52주 신고가가 좀 나타날 걸로 보여지거든요. 특히 이것도 희귀질환 치료제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 미국에서는 이 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좀 높게 다들 평가를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이제 36개 기관에서 임상 3상 대규모 3,000명이 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게 또 성공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이제 또 다른 이제 또 의학 산업의 쾌거가 좀 될 수 있다. 뭐 그런 측면에서 기대감이 좀 반영되고 있는 거니까 일단 뭐 주가는 잘 가고 있으니까요. 사실 신규 접근 최근에 지난주에도 한번 5만 원대까지 눌림목이 한번 들어왔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틀 동안에 또 15% 넘는 이제 급등세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요런 눌림목이 이제 들어오는 구간을 한 54,000원 정도 이제 잡아드리면 54,000원 정도의 신규 접근 그리고 이제 최종적인 목표가는 65,000원 정도로 상향을 해가지고 참고를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메지온까지 갔습니다. 유레카 같은 거죠. 이 발기부전 치료제 유데나필이 이 폰탄 수술, 심장 질환 네, 여기에 맞습니다. 치료제로 또 쓰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도전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준호맨이죠. 네. 지금 테슬라 이야기, 일론 머스크 이야기 진짜 많이 나오고 있고 뭐 1조가 맞습니다. 머스크에게는 뭐 맞아요. 껌값은 아니고요. 약간 좀 그러면서 이 테슬라 요즘 관련 업종이 다 로봇이에요. 지금 맞습니다. 오늘 프리마켓도 로봇이 일단 좀 가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 뭐 일론 머스크한테는 1조는 사실 껌값이긴 한데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금은 한 지금 10조 정도로 좀 추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큰 돈이죠. 많이 개인 대부분 매수, 다 이제 장중에 지분으로 맞습니다. 가지고 지분으로 가지고 있는 550조인데 맞습니다. 재산은. 그래서 개인 재산은 지금 바로 현찰로 가용할 수 있는 거는 지금 한 10조 정도를 10조다. 추정을 하고 있어서 1조 넘게 지금 이제 테슬라 주식을 좀 장내 매수로 들어왔다라는 거는 그래도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좀 크다라고 노력했다. 좀 보고 네.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번에 거의 뭐 1조 달러 수준의 지금 이제 보상한 패키지가 지금 이제 그 주주들 또 그리고 또 이제 의사회에서 나왔고 또 실제로 11월에 이제 그게 만약 통과가 된다고 했을 때는 일론 머스크가 다시 한번 주식 부양에 대한 의지도 다시 한번 보여준 게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지금 테슬라가 이제 급등하는 이유는 굉장히 지금 이제 다른 빅테크 기업들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못 갔고 그리고 제가 1분기, 2분기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슬라가 이제 전기차 기업이 아니라 확실하게 AI 기업으로 탈바꿈하기 때문에 2분기, 3분기부터는 전기차 판매량보다는 로보틱스와 그리고 또 이제 로봇 택시, 또 자율주행 관련된 어떤 이제 실적의 시장의 어떤 포커싱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자율주행과 그리고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정말 강하게 시세가 분출되고 있는 이유도 최근에 테슬라의 어떤 훈풍과 같이 연결된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전일 또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이 로봇 관련된 규제 완화 논의가 첫 번째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삼성전자에게 직접적으로 삼성의 어떤 미래 먹거리 로봇의 어떤 이제 핀셋 규제 완화를 정책을 줬고요. 현대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관련해서 다시 한번 이제 그 국가적인 차원의 어떤 지원을 하겠다라고 그렇죠. 밝혔는데 결국에 또 이제 뭐 SOS를 비롯한 이제 로봇 관련 종목들이 저는 뭐 결국 우리가 AI 3대 강국 그리고 로봇 3대 강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결국 로봇은 AI의 가장 이제 기술 집약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뭐 반도체 센터 그리고 뭐 데이터 센터 뭐 돌아가면서 시세가 분출되고 있는 것도 결국 AI의 어떤 수요 확인인데 그 AI 기술 집약체가 로봇이고 또 최근에 노란봉투법 통과와 미국 내 어떤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자동화율을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로봇 섹터의 어떤 투심은 우리 연말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로봇 섹터가 좀 돌아가면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좀 상대적으로 못 간 건 저는 이제 가장 대장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삼성이 안 움직여요. 맞습니다.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움직이면서 시장 상승을 견인했을 때가 저는 이제 로봇의 본격적인 출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전에 이제 다소 시총이 좀 낮은 종목들, 적은 종목들 중심으로 먼저 출발은 했지만 결국 저는 로보티즈 어제 신고가 한번 경신을 했고요. 그렇죠.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본격적인 상승이 저는 또 이제 뭐 빠르면 저는 4분기 안에 반드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SOS랩 같은 경우도 제가 최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SOS랩은 자율주행 기업이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한 게 그냥 사실 고정식 라이다 센서 기업이에요. 그래서 사실 현대차, 현대로보틱스와 SOS랩이 고정식 라이다 센서를 2년 넘게 공동으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도 결국 테슬라의 성공 방식을 그대로 따라갈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 자동차의 어떤 판매에 너무 지금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로보틱스와 또 올해 아틀라스,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양산과 그리고 또 자율주행 관련된 그리고 또 전체적인 어떤 이제 현대차의 어떤 생산 라인업을 SDV,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이 아니라 이제 SDX라고 해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에브리띵. 모든 제품들을 다 소프트웨어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그 현대차도 테슬라의 성공 방식을 그대로 따라간다고 했을 때 자율주행과 그리고 공장 자동화율 그리고 실제로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자동화율이 거의 한 46%까지 끌어올렸잖아요. 2030년까지 60%, 그 이상은 거의 90%, 100%까지 끌어올린다고 하는데 그때 지금 스마트 팩토리에 들어가는 AMR 또 그리고 물류 로봇에 들어가는 센서는 SOS랩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의 이제 자회사 세메스에도 SOS랩에 또 이젠 센서가 들어가기 때문에 물류이동 로봇에 결국 삼성전자도 2030년까지 100% 반도체 무인화 공장,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물류 자동화와 그래도 이제 자동화율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SOS랩은 로봇에도 그리고 또 자율주행에도 국한될 수도 있고
또 지금 현대차는 또 이제 결국에 테슬라의 방식 카메라와 AI 쪽으로 결합 그 자율주행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파운드리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웨이모 파운드리를 본다고 하더라도 결국 웨이모는 레이더, 카메라, 그리고 라이다, 센서 다 부착이 되기 때문에 10까지 한다고 하죠. 맞습니다. 현대차는. 그 파운드리에 SOS랩이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이번에 아틀란스 로봇에도 SOS랩에 센서가 또 들어간다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 SOS랩은 첨단 산업의 센서 기업이고 드론부터 시작해서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또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까지 지금 이제 아울러서 첨단 산업의 어떤 눈으로서 앞으로 지금 상승폭이 다른 로봇 기업들 대비해서 좀 제한적이었던 부분들이 이제 출발하는 과정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도 저는 매수 관점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SOS랩 같은 경우는 최소한 목표가를 조금 더 상향하면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13,500원, 또 14,000원 라인대를 일단 목표가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도 저는 매수 관점으로도 매력적인 구간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에 테슬라가 올랐을 때 가장 연관 높은 업종이 이제 로봇 업종으로 맞습니다. 원래 지금 프리마켓에서 2차 전지도 가지만은 로봇이고요. 로봇에 대한 이야기 해주시다가 자율주행도 로봇이다. 맞습니다. 늘 준호 네. 매니저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중에서 우리의 SOS랩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요즘에 국내 증시에서 이런 얘기 살다 보니까 이런 것도 보네. 어제 말입니다. 어제 농심홀딩스라는 농심그룹의 주가가 상한가를 쳤는데요. 지주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지주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영민 매니저. 네. 어쨌든 우리가 지금 3,500 가고 4,000 가고 5,000까지를 가야 되는데 기업 실적이 안 나오는 애를 막 너 주가 올려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태생이 자산주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PBR 0.8배, PBR 1배, 당국에 뭐 당근 채찍 나온다라고 하는데 지금 지주사들 심지어 0.8배 안 되는 것도 널려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 지주사 테마 한번 공략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애초에 이제 상법 개정안 자체가 이 저 PBR이라는 개념에서 일단 시작됐죠. 출발을 했고 그래서 0.8이라는 숫자 자체를 뭐 지금 현 정부에서 이미 제시를 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대통령께서 이미 네. 0.8, PBR 0.8 이하는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선언을 그렇죠. 해놓은 상태이기 네. 때문에 PBR 0.8배 위로 주식의 이제 가치를 이제 끌어올려야 되는 게 이제 숙제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상법 개정안이 추진이 좀 된 거고 실제로 이제 입법 과정이 지금 이제 순차적으로 가고 있고. 진행이 좀 돼서 이제 3차 상법 개정 관련된 내용까지 이제 거론이 좀 되고 있는 거예요. 가뜩이나 지금 시장 분위기가 뭐 너무 좋잖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상법 개정안과 관련된 이제 지주사들 또 자사주 이제 보유 비중이 높은 기업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증권주들까지 이제 같이 주목을 받는 거예요. 금융지주? 아무래도 네. 주식시장이 워낙 지금 화랑이고 이게 거래대금이 완전 제가 반토막 3분의 1토막 났었다 그랬잖아요. 8월 달에. 근데 이게 지난주 후반부터 그냥 뭐 일평균 거래대금이 지금 30조를 다시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권사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3,400, 뭐 3,500, 4,000포인트 넘어가고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신규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막대한 또 이제 브로커리지 이제 수익이 기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금융지주,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 네. 이런 종목들도 이제 주목을 좀 받는 거거든요. 특히 그 중에서 어제는 농심홀딩스가 네. 상한가 간 게 요즘에 완전 뭐 면비디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캐대원? 그동안에는 이제 삼양식품이 그야말로 이제 면 시장 자체를 주름 잡았던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업의 외형이나 그동안에 이제 업력을 감안했을 때는 뭐 사실 농심과 삼양식품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완전히 진짜 이게 우리 다윗과 이제 골리앗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 것처럼 진짜 시장에 이제 어쩌면 기업 규모로 봤을 때는 훨씬 더 좀 작았던 삼양식품이 예. 농심의 시총을 어마어마하게 추월을 해버렸잖아요. 다윗의 그러면서 승리에. 예. 완전히 황제주로 이제 등극을 한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캐대원 효과로 인해서 농심이 이제 캐대원과의 협업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각되고 실제로 마트에 가니까 온갖 라면들을 그냥 캐대원 사진을 그냥 박아가지고 가판도 제일 앞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사 먹고 싶게 또 마케팅을 좀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쪽에 이제 만약에 또 이런 흥행이 계속 좀 이어진다라고 지금 영국에서는 뭐 캐대원 그 골든이라는 노래가 지금 6주째 계속 지금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 정도로 아직도 지금 열풍이 식지 않고 있거든요. 넷플릭스의 순위는 이제 조금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음악이라든지 또 K컬처에 대한 이제 또 선호도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 특히 농심은 사실 미국 현지 생산국, 해외 현지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어찌 보면 작정하고 이제 미국의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하면 추후에 이제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감안하고 증설 투자를 했을 때 해외 쪽의 매출은 또 농심이 또 굉장히 또 빠르게 성장할 가능성도 네. 분명히 있거든요. 아마 그런 측면에서 농심과 이제 농심 홀딩스 특히 농심 홀딩스는 또
캐대언 효과 플러스 또 지주사 네. 개정과 관련된 이제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좀 되면서 어제 상한가까지 이제 급등을 했다. 아무래도 농심 본주보다 훨씬 좀 가벼우니까 어제 이제 상한가까지 가는 이제 기염을 토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 많은 기업들이 이제 언급이 좀 되고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기업들이 다시 한번 이제 주식시장 이제 화랑과 함께 지주사 그다음에 이제 금융주들 요쪽으로도 이제 수급이 확산되고 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코스피가 3,400을 뚫고 이제 전입미답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고 딱히 뭐가 올라가나 보면은 별로 없어요. 그 중에서 이제 지금 이런 면비디아 기업들하고 지주사들, 금융사들 이런 기업들이 네. 이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쪽 기업들도 분명히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농심홀딩스 어제 상한가를 쳤어도 PBR이 0.43배고요. 우리가 좀 좋아라 하는 것들 정도입니다. LS가 1.3배, 또 HD 현대가 1.37배. 그러니까 요 정도가 한 배를 넘었지 아직도 이 PBR 한 배 안 되는 것들이 널려 있습니다. 심지어 준호 매니저 네. 삼성물산 네. 또 1배가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좀 주가를 땡길 수 있는 게 당근과 채찍, 지주사거든요. 네. 뭐 지금 나오는 것이 뭐 자사주 의무 의무 소각으로 소각. 밀어붙일 수도 네. 있고 맞습니다. 한 배 넘으면은 상속세 깎아준다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네. 지주사를 한 번 더 우리가 가 볼까요? 지주사 중에서도 그래도 뭐 롯데지주 같은 기업이 자사주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고 뭐 1순위죠. 우리가 알고 있는 네. 대표 기업들 중에서는 이제 뭐 SK나 두산이나 그리고 또 LS, HD 현대, 한화 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 이번에 3자 이제 3법 개정안에서 결국 이제 그 자사주 의무 소각이 결국 통과될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결국 이제 자사주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 그 안에서도 이제 특히나 모멘텀이 좀 같이 있는 기업들 뭐 네. 삼성물산이라든지 뭐 두산 또 그리고 또 이제 SK 또 하나 같은 기업은 뭐 조선이라든지 또 이제 반도체 다양한 부분으로 같이 좀 접목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미 저는 지주사 관련 종목들은 좀 어느 정도 의미가 있고 물론 뭐 기업들은 지금 이제 자사주 의무 소각 관련해서 유동성 문제라든지 아니면 또 이제 주주 가치가 좀 어느 정도 희석될 수 있다는 어떤 여러 가지 우려감들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고 경영권 방어에 대해서도 약간은 좀 우려 섞인 발언들이 나와주고 있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PBR 0.8배 특히 1배 미만은 네. 본격적으로 또 이제 그 주가를 끌어올려야 되고 주주 가치 이제 그 재고를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번에 자사주 의무 소각이 이제 통과가 된다고 했을 때는 여전히 지금 이제 그렇죠. 4차도 있어요, 네, 지금. 맞습니다. 3차로 끝나는 그리고 거 실제로 아닙니다. 이미 기업들이 선제적인 대응으로 계속해서 지금 이제 자사주를 소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PBR 1배 미만인 기업들도 굉장히 좀 많은 시점이다 보니까 근데 그 안에서 그냥 지금 자사주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을 그냥 묻어떼고 들어가기보다 그 안에서 이제 대표적인 기업들 지주사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SK 그리고 또 이제 두산, SK, LS, 스퀘어. 한화, 네. HD 현대 같은 이제 대표적인 기업들의 지금 최근에 어떤 시장의 분위기 또 이제 AI의 어떤 이제 훈풍에 따라서 AI와 접목될 수 있는 기업들과 같이 우리가 콜라보해서 교집합적으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저는 이제 먹을 것이 충분히 좀 남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준호 매니저의 픽은 네, 지금 현 지주사의 시점에서는 픽, 금융지주 포함 다 네. 해도 됩니다. 금융지주 다 포함한다고 했을 때는 일단 가장 대형주로 이제 본다고 했을 때는 여전히 SK를 한번 좀 픽으로 SK. 한번 SK가 지금 현 시점에서 0.66배네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가장 많은 자사주를 또 보유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네. 결국 자사주 소각에 대한 어떤 가능성도 가장 이제 높은 기업 중에 2위네요. 하나고 롯데지주 다음으로. 맞습니다. 네. 근데 롯데지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소각을 좀 많이 하기도 네. 했어요. 그래서 SK가 이제 자사 소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최근에 SK 하이닉스의 어떤 이제 움직임과 SK온의 또 이제 배터리 관련된 ESS 사업의 어떤 확대와 그리고 SK 차원의 어떤 로봇과 AI 쪽에 어떤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SK가 어떻게 보면 국내 대표하는 어떤 4대 그룹 중에서는 가장 많은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현 시점도 약간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정고점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요? 네. 저기 제끼면은 네, 볼만하겠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네. 충분히 좀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이제 3법 개정안 통과되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SK가 가장 발빠른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이제 모멘텀과 실질적인 부분도 봤을 때 SK가 조금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영민 매니저의 픽은 뭡니까? 일단 LS하고 HD 현대는 빼죠. 이거는 이미 뭐 한 배 이상 훌 갔고 저희가 많이 해드렸으니까 금융주주 포함. 준호 매니저는 SK고요. 네, 금융지주 포함하고 저는 좀 색다른 발상으로 네. 네이버를 저는 이제 지주사 네이버? 수혜자로 말씀 좀 드리고 예. 싶거든요. 사실 네이버는 엄밀히 따지면 지주사예요. 왜냐하면 카카오는 지금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등등 해가지고 다 쪼개가지고 지금 상장이 되어 있지만 네이버는 뭐 네이버 웹툰부터 포함해가지고
모든 계열사 네이버 페이 다 포함해서 그냥 네이버만 상장이 되어 있잖아요. 예. 사실상 이제 지주사나 마찬가지. 물론 PBR은 뭐 지금 1.3배, 1.4배 뭐 아주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실적 가치 대비해서 네이버는 지금 굉장히 저평가고 또 간밤에 네이버 웹툰이 또 난리가 났거든요. 시간의 시장에서 주가가 지금 70% 폭등했어요. 디즈니나 마블 뭐 이런 기업들하고 또 웹툰 플랫폼을 자체적으로 만든다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큰 이제 반향을 좀 불러일으켰거든요. 그러니까 네이버 웹툰에 대한 이제 지분 가치도 네이버가 고스란히 이제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가치가 전혀 지금 주가에는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또 소버린 AI와 관련해서 아니 카카오는 최근에 또 주가가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서서 거의 6월 고점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까지 올라왔는데 네이버는 실적도 너무 좋고 뭐 자산 가치 그리고 네이버 페이 그다음에 네이버 웹툰 이런 계열사들의 이제 가치를 감안하면은 굉장히 이제 주가가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게 아닌가. 외국인들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거의 2달, 석 달 동안에 쉬지 않고 지금 주가를 패대기를 치고 있는데 이런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가 끝나고 숏스퀴즈가 이제 시작된다라고 하면 네이버도 저는 지주사로서의 어떤 개념으로 굉장히 좀 강하게 주가가 좀 부양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좀 색다른 차원에서 뭐 LS나 한화, SK 스퀘어 진짜 본질의 지주사. 네, 이런 기업들은 다들 이제 이렇게 아시니까 이제 자산 가치나 저평가되어 있는 이제 지수사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 이제 네이버를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민 매니저의 접근법은 이제 자산주로 그렇죠? 네, 지주사 맞습니다. 그룹의 지주사라기보다는 자산주 쪽도 한번 가야 되지 않겠는가. 방금 얘기를 했고요. 저희가 개장 때 아마 지금 웹툰주들이 웬만한 프리마켓에 없기는 한데 디즈니하고 네이버 웹툰이 뭐 동맹 오브 더 드림 뭐해서 꿈의 동맹 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네이버 웹툰의 주가가 90%인가요? 90%까지 올랐어요. 급등을 좀 하고 있는 이 부분도 지금 약간 프리마켓에 없어가지고 그런데 저희가 본장되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리뷰를 한 종목 가겠습니다. 준호 매니저 산일전기. 일단 뭐 산일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변압기 쪽에 이제 가장 이제 대표적인 기업이기도 하고요. 결국 이제 변압기의 어떤 수요는 계속 확인되고 있고, 뭐 빅테크 기업이나 국내 기업들이 계속 데이터 센터 이제 확충에 있어서 특수 변압기의 수요는 늘어나는데 이제 관세에 대한 영향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게 가격을 인상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고객사들이 이제 그 관세 관련된 어떤 세금을 이제 충당한다. 결국 이제 가격을 올려서 오히려 변압기의 어떤 쇼티지의 우려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관세를 이제 파생상품 400여 종을 변압기까지도 포함된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가격 인상을 통해서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미미할 수가 있고 또 실제로 지금 웬만한 이제 또 이제 변압기 또 3사 같은 경우는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제한적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뭐 이제 뭐 미국이나 또 국내 기업들의 대규모 어떤 데이터 센터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변압기 쪽은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시점이고 실제로 AI 칩보다 빅테크 기업들은 오히려 지금 이제 전력에 대한 관심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라 변압기의 어떤 이제 순환매와 또 신고가 랠리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HD현대중공업과 효성중공업이 먼저 이제 신고가 행진이 나아지고 있고요. 아직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직전 고점 부근대에서 물량 소화를 좀 하고 있는 과정이고 그다음에 일진전기, 산일전기 차례인데 산일전기도 이제 3일 연속 지금 반등 흐름이 나와주면서 직전 고점 부근까지 지금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 특수 변압기 같은 경우는 변압기 안에서도 약간은 진입장벽이 높고 또 그리고 이제 마진폭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산일전기가 이제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 이제 4대 그룹도 계속해서 데이터 센터 확충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국내 특수 변압기의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제 매수가 대비 한 20% 정도 좀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시점인데 변압기 쪽은 우리가 계속해서 중장기 쪽으로 볼 필요가 있고 조정이 나올 때마다 조정 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일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목표가 그대로 직전 고점 돌파 13만 원 돌파를 좀 보도록 하겠고요. 14만 원, 15만 원까지도 목표가 상향하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좀 보고 있고 변압기 쪽에서 아직까지 좀 상승이 좀 제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LS 일렉트릭과 일진전기인데 일진전기는 케이블도 같이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오히려 일진전기가 조금 더 매력적이다. 그리고 또 수주정보만 본다고 했을 때는 업계 3위와도 지금 점유율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일진전기가 다른 이제 변압기 또 3대장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상승폭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산일전기 특수 변압기고요. 준호 매니저는 함께 일진전기, 케이블 변압기를 같이 하는 포트폴리오까지 봤습니다. 왜 반도체는 오늘은 안 해? 뭐 어제는 반도체 특집이었는데 하시겠어서 영민 매니저, 우리 코미코를 한번 리뷰를 가보죠. 이 세정장비의 코미코 가면서 반도체 업종도 보죠. 반도체를 또 안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동안에 또 너무 또 많이 얘기했고 저희가 어저께 각 공정별로 섹터별로 완전히 탈탈 털어서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어제 방송을 혹시
놓치신 분들은 다시 보기를 해서라도 꼭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전공정, 후공정, 소재 장비 부품에다가 파운드리 디자인 하우스까지 다 이제 종목들 좀 짚어드렸으니까 그 종목들이 뭐 어제도 다 급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중 하나가 이제 또 코미코고 지금 이제 장비 기업들 중에서 최고가를 뚫고 있는 종목이 정말 극히 드물어요. 50일 신고가가 아니라 사상 최고가를 뚫는 종목이 극히 드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이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테스 그리고 또 하나가 코미코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유진테크도 이제 최고가가 오늘 뭐 넘어설 수도 있는 이제 거의 이제 사상 최고가 근처까지 이제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게 모르게 이제 2023년대 호황 사이클 때 그 위치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코미코는 세정장비단에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그리고 이제 북미양 기업들 특히 이제 피닉스의 법인 설립이 이제 완료가 좀 됐고 사실상 이제 미국의 파운드리 이제 투자가 더 공격적으로 좀 진행이 좀 됐을 때 핵심적인 이제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사실 아까 이제 제약주 큐로셀을 이제 소개를 해드리긴 했습니다만 KC텍을 좀 해드릴까 이런 것도 좀 고민을 좀 해봤거든요. 결국 세정장비단의 종목들이 움직이고 어저께 또 테크윙이라는 기업이 장 후반에 SK 하이닉스 쪽으로도 이제 큐브 프로브 장비 퀄 통과 다 끝나서 이제 공급을 시작한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면서 장중에 거의 뭐 주가가 20% 넘게 애프터마켓까지 뭐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주가가 이제 급등이 좀 나왔었기 때문에 이제는 HBM 단의 이제 세정장비 기업들도 다시 한번 주목을 좀 받을 수 있다. 대장주는 이제 코미코지만 KC텍이라든지 제우스, 특히 제우스는 상반기 때 실적이 굉장히 좀 부진해가지고 주가가 많이 밀려있는 상태라서 KC텍이라든지 제우스 같은 이런 기업들도 참고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코미코는 목표가를 11만 원까지 좀 올려서 계속해서 이제 우상향 신고가 랠리를 한번 좀 즐겨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코미코 같습니다. 영민 매니저가 이야기했던 것 진짜 다 같습니다. 증착 쪽에 테스, 원익 IPS, 지금 유진테크가 오늘 아마 가면 6만 원 돌파하면 사상 최고가 갈 것 같고요. 세종 쪽에서는 오늘 코미코를 갔지만 그 전에 테크잉 또 YC, DI 뭐 이런 것 테스트 업체도 다 이야기를 했고 자 일단 오늘은 코미코를 가지만 약간 KC텍 같은 그렇죠. 요런 약간의 세정 장비 쪽도 함께 보라. 이런 반도체 소부장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준호 매니저 일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로봇에 이제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이제 로봇 섹터의 어떤 이제 투심을 가장 강력하게 불을 지폈던 거는 결국 노란부트법 통과였고 이제 산업 로봇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어떤 이제 관련된 로봇 기업들이 돌아가면서 시세가 분출되고 있어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이제 공급하는 기업 한 기업을 탑픽으로 들고 와봤습니다. 바로 PI라는 기업을 오랜만에 한번 들고 와봤는데 PI 같은 경우는 이제 AI 소프트웨어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요 사업이 AI 비전과 그리고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PI이고 국내 이제 배터리 3사에 들어가는 생산 라인에 또 이제 AI 솔루션을 독점으로 이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PI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뭐 단독 보도이긴 한데 SK 최태원 회장이 박미길에 오늘부터 올라서 2주 동안 지금 이제 내년에 어떤 먹거리를 미리 점검하기 위해서 지금 박미길에 올랐다라는 소식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SK그룹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뭐 바이오라든지 또 그리고 반도체 그리고 또 이제 AI 사업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 위해서 박미길에 올랐는데 지난해에도 지금 7월에도 18일간 이제 미국 박미길에 올라서 그때 이제 반도체와 유리기판 쪽에 좀 집중을 했고 직접 세일즈에 나서기도 했었었는데 맞아요. 이번에도 지금 2주간의 지금 바이오 그리고 AI 그리고 또 지금 반도체 관련된 사업을 점검차 지금 오늘부터 2주간 박미길에 오른다라는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사업을 미국 현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SK그룹의 미국 현지 주요 사업이 지금 SK 바이오팜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SKC가 지금 이제 자회사인 앱솔리스를 통해서 유리기판 관련된 상용화를 좀 추진을 하고 있고 생산 라인을 좀 구축을 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미국 법인과 공장을 둘러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SK온의 미국 배터리 공장도 좀 시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주요 비테크 업계들의 어떤 수장과도 회동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 안에서 지금 AI, 그 안에서 또 이제 그 AI 반도체의 거의 패킹 역할을 하는 유리기판 쪽에 좀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PI 같은 경우는 이 안에서 두 가지의 모멘텀을 같이 좀 맞물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SK온의 이제 배터리 공장에 시찰한다고 했을 때는 배터리 3사에 실제로 지금 이제 데이터 센터, 실제로 지금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PI와 그리고 실제로 유리기판 관련된 검사 장비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PI가
두 가지의 모멘텀이 좀 적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반도체 이제 패키징의 핵심 소재로 꼽히는 유리기판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지난번에 지금 최태원 회장이 직접적인 세일즈에 나서기도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어떤 이제 박미길 이후에 유리기판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실적으로 지금 이제 PI도 가장 탄력 있게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AI 기술을 바탕으로 TGV 유리기판 검사 장치의 특허를 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네. PI이다 보니까 예. 삼성전기와 삼성전자도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독자적인 공급망을 좀 구축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PI가 삼성향 그리고 또 SKC향 관련해서 가장 이제 핵심 수혜주로 좀 부각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최태원 회장이 이제 반도체와 AI 또 그리고 바이오 쪽에 앞으로 이제 신성장 동력의 어떤 집중 투자와 관련된 이제 협력을 이어간다고 했을 때는 결국 이제 유리기판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고, 최근에 인텔 같은 경우도 유리기판 사업에 철수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SKC와 지금 삼성전기가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좀 상용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SKC 같은 경우는 이제 TGV로 구멍을 뚫는 과정에서 약간의 어떤 크랙을 검사하는 특허를 좀 예.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PI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의 공급망에도 SKC의 공급망에도 가장 이제 핵심 수혜 기업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고, 지금의 이제 산업 로봇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의 어떤 이제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는 예. 과정에서 배터리 3사와 그리고 이제 미국의 배터리 셀 기업들에게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로봇 모멘텀으로도 같이 좀 맞물릴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 탑픽 종목으로 골라봤습니다. 자, 오늘 준호 매니저의 일발이 PI인데 뭐 네. 저희 업종 분류에도 가 있고 그 유리기판의 검사 장비 쪽으로만 가 있는데 네. 방금 이야기를 해줬지만 아예 AI 팩토리 솔루션 자체를 갖고 있는 기업이 맞습니다. 됐네요. 당국도 그렇게 또 뭐 선정을 했네요. 네, 실제로 예. 선정을 했고 또 예. 국내 이제 배터리 3사의 독점으로도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스마트 팩토리의 어떤 이제 산업용 로봇들이 돌아가면서 그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예. 있는데, 그럼 스마트 팩토리의 그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는 PI도 결국엔 전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고, 거기다 유리기판 모멘텀까지 그건 같이 이제 원래 하는 거고요. 검사 맞습니다. 장비는. 붙는다고 네. 했을 때는 저는 충분히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강력한 시세가 분출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가격 전략 볼까요? 가격 전략 같은 경우는 전일 종가로 한번 봐보도록 할 텐데요. 전일 종가였던 8,550원을 보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한 7% 정도 좀 이제 그 프리마켓에서 상승 흐름 나와주고 있어서 네. 매수가를 8,800원 미만에서 일단 매수가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수가는 9,100원인데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8,800원 미만에서 일단 매수가를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 네, 그래서 걸어두면은 또 이제 지금 프리마켓에서 워낙에 좀 강하게 매수가 유입돼서 또 이제 본장 시작되면 또 어느 정도 차익 매물도 좀 출현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8,800원 미만에서 일단 1차 매수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고, 목표가도 조금 상향해 볼게요. 그래서 예. 1,700원 부근대를 일단 1차 목표가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 때는 7,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호 매니저는 PI입니다. 유리기판 검사 장비뿐만이 아니라 이제 AI 전투 네,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기업이 있고요. 앞서 영민 매니저는 이제 혈액암에 우리 대한민국의 네. 치료제를 도전하고 있는 큐로셀 살펴봤습니다. 일발장전 여기까지 하죠.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